10년 전만 해도 최고급 외제차가 굴러다니던 한국의 최고 부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막히는 곰팡이 냄새와 어둠 속에서 쥐떼가 파스락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시 1, 거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크레인들은 마치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솟아 있었고, 불을 뿜어내는 용접 불꽃은 도시의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퇴근 시간이 되면 거리의 모든 식당과 술집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최고급 횟집에서는 매일 밤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주머니에는 항상 두둑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고, 거제도의 강아지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는 지역 주민들의 넘쳐나는 부를 상징하는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넘쳐나자 도시는 미친 듯이 팽창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노른자 위 땅마다 최고급 마감재를 바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섰고, 분양가는 서울의 강남을 위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백화점의 명품관은 언제나 VIP 고객들로 북적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방금 출고된 수입 스포츠카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불어온 전례 없는 조선업의 불황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이 부유한 도시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해외의 대형 선주들이 줄줄이 선박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수조 원 단위의 해양 플랜트 사업이 무너지면서 기적 같던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망치 소리가 멈춘 조선소는 거대한 철제 무덤으로 변했고, 수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야반 도주하듯 썰물처럼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도시는 순식간에 기괴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한때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지역 유지들의 자존심이었던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 굳게 닫힌 철문을 뜯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코를 찌르는 역겨운 곰팡이 냄새입니다.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지 수년이 지난 아파트의 내부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입니다.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비추어 본 거실의 풍경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최고급 천연 대리석이 깔려있던 바닥 위로는 떠나는 이들이 버리고 간 오물과 썩어 문드러진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천장에는 과거의 오만한 부를 증명하듯 수천만 원짜리 대형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의 유리 조각들은 이미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 더미 위에 기괴하게 처박혀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뿐입니다. 사람의 채취가 사라진 축축한 벽지와 썩은 가구 사이로 수백 마리의 굶주린 쥐새끼들이 미친 듯이 바스락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발밑에서 쥐떼가 오물을 파헤치는 소리를 들으며 위를 올려다보면 부서진 샹들리에와 방치된 오물에 소름 끼치는 대비가 숨을 멎게 만듭니다. 영원할 것 같던 황금빛 제국은 이제 쥐들의 거대한 안식처이자 부패한 폐허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도시 2 군산. 과거 이 도시는 쉴 새 없이 굴러가는 거대한 자동차 공장과 거대한 배를 찍어내는 조선소가 맞물려 돌아가던 대한민국 산업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의 출근 사이렌이 울리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작업자들의 행렬이 도시의 혈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업의 엄청난 자본이 핏줄처럼 도시 구석구석으로 흘러들어왔고, 거리는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공장의 고위 임원들과 하청업체의 사장들을 위해 외곽의 조용한 숲속에 지어진 최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화려한 성이었습니다. 수백 평의 정원과 유럽에서 직수입한 자재들로 치장된 이 저택들은 군산 경제의 정점을 상징하는 거대한 트로피였습니다. 주말마다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갔고, 밤이 깊도록 화려한 파티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두둑한 상여금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비했고,
상권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대기업들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경쟁력이 떨어지자 수십 년간 도시를 먹여 살리던 거대한 공장들은 단 하루 만에 가동을 멈추고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장 폐쇄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떠나자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수천 개의 식당과 술집이 도미노처럼 파산했고 곧이어 건물주와 하청업체 사장들마저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차에 도주했습니다. 한순간에 심장이 멈춰버린 도시는 급격하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군산 최고 부자들의 은밀한 낙원이었던 타운하우스 단지는 이제 접근조차 꺼려지는 끔찍한 흉가 마을이 되었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나 저택의 입구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화려했던 철제 대문은 시뻘건 녹을 흘리며 기괴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억지로 부서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시체가 썩는 듯한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강타합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스며든 빗물은 집안을 거대한 늪으로 만들었고 벽지는 검푸른 곰팡이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한때 고위 임원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을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는 집주인의 부유함을 뽐내기 위해 달아두었던 화려한 황금빛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속절없이 추락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파편들이 진흙탕이 된 바닥의 오물과 짐승의 배설물에 뒤섞여 있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괴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샹들리에의 잔해 밑으로 축축하게 젖은 어둠을 틈타 어른 팔뚝만한 쥐새끼들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기어다닙니다. 무언가를 갉아먹는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저택의 거실에 메아리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서진 유리 조각과 쥐들의 배설물이 지식이며 나는 끔찍한 소리가 신경을 긁어댑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화려한 공간은 이제 습기와 오물 그리고 쥐떼가 지배하는 완벽한 절망의 공간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도시 3 태백. 이곳은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시절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던 검은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내던 광부들의 땀방울은 그대로 엄청난 부가 되어 도시로 쏟아졌습니다. 절정기였던 70년대와 80년대 태백의 인구는 12만 명을 넘어서며 좁은 계곡 사이에 도시를 터질 듯이 채웠습니다. 돈이 휴지 조각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광부들의 월급날이면 온 동네의 고깃집에 연기가 피어올랐고 술집마다 현금 다발을 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산을 소유한 광산업자들과 고위 간부들이 거주하던 산 중턱의 사택단지는 당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부럽지 않은 초호화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수입산 가구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서양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들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최고급 양주가 소비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검은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산골짜기 속의 화려한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석유와 가스로 전환되는 순간 이 거대한 도시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폐광 정책이 시작되자 수백 개의 광산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12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순식간에 증발했고 도시는 산속의 흉측한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인적이 완전히 끊긴 산 중턱의 옛 광산 간부 사택 단지를 찾아가 보면 인간의 탐욕이 자연과 부패 앞에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의 덩굴들이 건물 전체를 휘감아 집을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오고 있으며 무너진 지붕 사이로 스며든 비바람은 저택의 내부를 형체도 없이 파괴했습니다. 반쯤 떨어져 나간 현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갱도에서나 날 법한 소름 끼치는 탕가루 냄새와 수십 년 묵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고통스럽습니다. 거실로 추정되는 텅 빈 공간의 한가운데에는 과거 부유했던 주인이 서울에서 특별히 주문해 달아두었던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린 채 흉측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반짝이던 크리스털 대신 끈적이는 거미줄과
시커먼 석탄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고 바닥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해진 옷가지와 동물의 사체가 썩어가는 오물이 가득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샹들리에의 파편과 오물 더미 사이를 수천 마리의 산쥐떼가 미친 듯이 파스락거리며 헤집고 다닙니다. 쥐들이 썩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와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텅 빈 저택의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때면 마치 이 도시가 과거의 화려함을 저주하며 울부짖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영광의 상징이었던 샹들리에 밑에서 쥐새끼들이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이 끔찍한 풍경은 몰락한 도시의 가장 지독한 민낯입니다. 도시사 통영. 아름다운 항구와 눈부신 바다를 품은 이 도시는 한때 바다가 내어주는 끝없는 풍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남해안에서 가장 부유한 시절을 누렸습니다. 굴과 멍게를 비롯한 수산물 양식업은 그야말로 바다에서 황금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았고, 도처에 들어선 중소형 조선소들은 쉴 새 없이 배를 만들어내며 막대한 외화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 바다의 불을 독점했던 선주들과 수산업계의 큰손들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절벽과 언덕 위에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대리석으로 외벽을 두르고 수입산 조경수로 정원을 꾸민 이 대저택들은 통영의 밤바다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야경이었습니다. 저택의 내부에서는 매일같이 최고급 해산물과 수입 명품들이 넘쳐났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분노와 경제의 냉혹함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연안의 어족 자원이 급감했고 치명적인 적조가 바다를 덮치면서 양식장들은 집단 폐사라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조선업의 한파가 몰아치자 통영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중소조선소들이 연이어 부도를 맞고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은행 빚을 끌어다 쓰던 선주들과 사장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야반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바다를 호령하던 부자들의 동네는 순식간에 저주받은 유령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그 화려했던 언덕 위의 대저택들은 흉측한 뼈대만 남은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막아주던 거대한 통유리창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그 깨진 창문 사이로 짠내를 품은 바닷바람 대신 썩어가는 나무와 가구들이 뿜어내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와인을 마셨을 것을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장을 장식했던 최고급 샹들리에는 강풍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바닥에 떨어진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들은 갈매기들의 배설물과 정체 모를 썩은 오물들에 파묻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텅 빈 저택의 고요함을 깨는 것은 부서진 샹들리에 조각이 바람에 부딪혀내는 스산한 소리와 바닥에 쌓인 쓰레기 더미 밑에서 쥐떼가 미친 듯이 파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과 오물 속에서 쥐새끼들과 뒹구는 부서진 샹들리에의 기괴한 대비는 이 도시가 겪은 몰락의 깊이를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바다 위의 성은 이제 야생 짐승과 쥐떼들의 거대한 배설장이 되어 끔찍한 악취만을 풍기고 있습니다. 도시 오아산. 과거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온천 휴양지로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돈을 쓰던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번 가보기도 힘들다는 초호화 온천 호텔들이 앞다투어 세워졌고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비밀스러운 연회도 심심치 않게 열렸습니다. 밤이 되면 거대한 호텔들의 넌사인이 도시 전체를 화려하게 물들였고 온천장 주변의 고급 요정들과 유흥업소에서는 하룻밤에 수천만 원의 현금이 우스울 정도로 오갔습니다. 최고급 실크 가운을 입은 투숙객들이 로비를 활보했고 호텔의 대연회장에서는 매일 밤 샴페인이 터지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도시는 그야말로 돈과 향락이 끝없이 솟아나는 뜨거운 우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낡은 온천을 찾지 않았고 전국 곳곳에 현대식
워터파크와 해외여행의 붐이 일면서 이 화려했던 온천 도시는 급격하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객실을 자랑하던 거대한 온천 호텔들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파산했고,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폐허 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유령 도시의 심장부에 방치된 초대형 호텔의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극한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전기가 끊긴 지 10년이 넘은 로비는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지대입니다.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수십 년간 고여 썩어버린 유황 온천수의 역겨운 냄새와 짐승의 사체가 썩어가는 숨 막히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여 구역질을 참기 어렵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을 맞이하던 거대한 로비의 한가운데에는 과거 이 호텔의 부유함을 상징했던 수억 원짜리 초대형 샹들리에가 천장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수천 개의 유리 파편들은 썩은 카펫 위에 쌓인 두꺼운 먼지와 오물에 범벅이 되어 기괴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잔해 속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생명체의 소리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거대한 실내 온천탕과 부서진 샹들리에 주변으로 수백 마리의 쥐떼가 서식지를 틀고 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빨간 눈동자가 반짝이며 쥐새끼들이 유리 조각과 오물을 밟고 미친 듯이 파스락거리며 도망치는 소리가 거대한 로비에 메아리칩니다. 과거 최고급 향락을 즐기던 인간들의 화려한 공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쥐떼와 부서진 샹들리에의 흉측한 잔해만이 뒹구는 이 끔찍한 풍경은 숨 막히는 절망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